자, 이번 시간은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할게, 얘들아. 자, 일단 함수의 극한을 설명하기 전에 극한값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극한값을 굳이 한글로 쓴다라고 치면 이거는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을 말하는 겁니다.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죠.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야. 이 얘기는 극한값은 상상의 값이구나. 상상의 값이야. 기본적으로. 그죠? 그러면서 얘는 극한값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극한값은 상상의 값이다. 자, 이 얘기를 간략하게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 얘들아. 만약에 1.9999로 쫙 가는, 그죠? 소위 말하는 순환소수입니다. 이런 값이 있다라고 치고, 그 다음에 실제로 2라는 값이 있다라고 치자. 그러면 1.9999, 1.9의 순환마디 이 값과 2라는 값은 지금 둘 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값이야, 얘들아. 맞니? 그러면 얘는 실수의 관점에서 보자면 얘 둘은 절대로 같은 값이 아니야. 달라. 어떻게 다르냐? 실제로는 2가 1.999보다 더 큰 값이야. 그죠? 하지만 얘를 극한값으로 간다라고 치면 좀 아까 얘기했잖아. 극한값이 뭐라고?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상의 값이라고. 그러면 1.9999로 쫙 가는 이 값은 지금 어디에 가까이 가는 거야? 2에 가까이 가지. 그래서 1.9999는 결과적으로 극한값의 입장에서 보자면 얘는 2인 거야. 2. 그리고 이미 실수 2도 지금 2에 가 있잖아. 그죠? 그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실수값으로 보자면 요 두 개 값이 서로 달라. 그러면서 2가 더 커야 돼. 1.9999보다. 근데 극한값의 입장에서 보자면 1.9999가 2가 되면서 두 개의 값이 서로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근데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요 2와 요 2는 서로 지금 다른 값입니다. 얘는 실제로 그냥 딱 존재하는 2라는 값이고요. 요 2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1.999가 어디에 가까이 간다? 2에 가까이 간다라는 얘는 상상의 값인 거야. 얘들아, 이해하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은 뭐냐? 실제로 존재하는 값이 아니라 뭐다? 한없이 가까이 가는 상상의 값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한번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극한. 자, 함수의 극한이야, 얘들아. 자, 일단 함수의 극한에서 수렴하는 경우를 한번 케이스별로 한번 나누어서 설명 한번 해볼게. 자, 수렴의 정의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수렴의 정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즉 수렴하지 않으면 전부 다 발산으로 정의하는 것이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그거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자, 일단 1번. 자, 수렴하는 정의 중에서 일단 기호 먼저 쓸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의 값이 l로 수렴하는 경우.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쌤이 예를 들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일단 요 경우로 수렴하는 경우를 먼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요 경우의 첫 번째. 일단 예를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을 할게. 자, fx가 x 플러스 1 직선인 경우야. 그죠? 아주 간단한 제일 쉬운 예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글로 좀 풀어 쓴다라고 치면 x의 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x의 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x의 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어떠한 특정한 값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만약에 얘의 값이 존재한다라고 치면 얘들아 봐봐. x의 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한없이 이 값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쌤이 좀 아까 얘기했죠. 극한값의 정의가 뭐라고요?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이다. 즉 얘의 값이 fx에 뭐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럼 극한값 또는 극한이 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얘의 값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합시다. 자, fx가 x 플러스 1이니까, 그죠? 간단하게 그리면 직선이잖아. 길기 얼마이고, 1, 2니까 45도 방향으로 올라가겠다. 그죠? 그러면서 y절편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직선입니다. 이러한 직선에서 지금 x의 값이 1에 가까워지니까 x의 값에다가 1을 표시를 하자. 그죠? 그러면 x의 값이 1일 때 대입하니까 y 값이 지금 얼마가 나옵니까? 2가 나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x 입장에서 보자면 x의 값이 1보다 작은 쪽에서 1쪽으로 가는, 즉 왼쪽에서, 그죠? 좌측에서 1쪽으로 가는 방향이 있고요. 1보다 큰 쪽에서 1쪽으로 가는, 즉 우측에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x의 입장인 거고,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는 fx의 극한값이잖아.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잖아. 즉 fx니까 뭐를 따라서 가야겠어? y는 fx라는 직선을 따라서 가야겠지. 어디로? x1 쪽으로. 그죠? 근데 지금 y는 fx, 즉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서 x가 1일 때의 점을 표시하면 이 점이야, 이 점. 이 점이 지금 x가 1일 때의 점인 거야. 그죠? 그러면 fx의 극한값은 fx의 그래프를 따라서 이 점 쪽으로 가까이 가면 되잖아. x가 지금 1에 가까이 가는 거니까. 그럼 방법이 그러면 몇 가지가 있겠어? 똑같이 두 가지가 있겠죠. 1보다 작은 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즉 좌측에서 가는 게 있고요. 1보다 큰 쪽에서 1쪽으로 가는, 즉 우측에서 가는 방향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간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점들이 이렇게 1보다 작은 쪽에서 x가 1인 점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죠? 그랬을 때 fx, 즉 이 점들의 y값의 극한값 어디에 지금 가까이 가니? 2에 가까이 가네. 똑같아.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지금 점들이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간다는 뜻이야. 그죠? 이런 식으로 점점 내려갈 때 이 점들의 fx 값, 즉 y 값들 어디에 가까이 가니? 2에 가까이 가는구나. 아하, 무슨 얘기냐? x의 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지니까 fx의 값이 한없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값을 fx의 뭘로?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수학적인 기호로 표시해야겠죠. 왜냐, 수학은 기호의 학문. 얘들아 맞니? 자, 그러면 x의 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진다 기호로 쓰면 화살표로 씁니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주의할 거는 뭐냐면 좀 아까 얘기했잖아. 한없이 가까이 간다라는 것도 지금 극한의 개념이 들어간 거야. 극한은 뭐다? 근사값이니까 실수랑 다르다. 무슨 얘기냐? x가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거지 절대로 x가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좀 아까 얘기했잖아. 극한값과 함수값, 극한값과 실수값은 다르다라고. 얘들아 맞냐? 그래서 x가 1이 아닌 상태로 1에 한없이 가까이 가면 fx의 값이 2에 가까워진다. 기호로 뭐야? fx가 y 값이 어디에? 2에 가까워진다.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겁니다. 노테이션 수학적인 기호야. 그죠? 자, 얘를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다. 그죠? 자, x의 값이 한없이 1에 가까워질 때 이것일 때 이것일 때 fx의 값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깔끔하게 수학적으로 기호로 표시해주면 이게 뭐의 값이라고? 극한값이라고. 그죠? 극한값이 영어로 뭐야? 리미트 아니야, 리미트. 그죠? 극한값, 리미트. 뭐의 극한값? fx의 극한값, 즉 y값이라는 거죠. 그죠? 뭐 할 때?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가까이 갈 때, 그랬을 때 fx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 극한값이 얼마다? 2다. 오케이? 그래서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요 2라는 값은 결과적으로 fx의 근사값인 거야. x가 1에 가까이 갈 때 한없이 fx가 2에 가까이 간다란 요 2라는 값은 근사값, 즉 상상의 값이다. 그리고 얘를 fx의 극한값이라고 정의하는 건데 실제로는 요 2라는 값은 실수 2하고 좀 다른 값이라는 것도 반드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가 x가 특정한 숫자 a로 갈 때 fx가 특정한 숫자 l로 수렴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노테이션까지 요 설명하면서 지금 요것도 설명한 거야. 얘들아 많이.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예를 자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가 a라는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 fx가 l로 가까이 가는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설명해 볼게.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얘들아. 자, gx를 정의하자. gx를 정의하니까 gx는 지금 케이스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x가 1이 아닐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로 정의했고요.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요 gx의 값, 함수값을 지금 1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얘를 조금 더 만약에 깔끔하게 정리한다라고 치면 자, 분모인 x-1은 그냥 x-1이라고 쓰면 되고 분자가 x제곱 마이너스 1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 그죠? 그럼 인수분해 해주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자, 그리고 x가 1이 아니니까 즉 x 마이너스 1이 0이 아니니까 얘가 뭐가 가능하다? 약분이 가능하다. 얘들아 맞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케이스에 gx를 한 번 더 깔끔하게 정의한다라고 치면 무슨 얘기냐면 x가 1이 아니라는 가정하에서 gx는 x-1이 지금 약분됐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다? 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x가 1이었을 때는 얼마로? 1로 정의를 한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하냐면 리미트 gx의 극한값이야. x가 얼마에 가까이 갈 때 1에 가까이 갈 때 gx의 극한값을 지금 구하는 거야. 그죠? 자, 똑같이 그래프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gx의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x가 1이 아니면 x 플러스 1이다. 무슨 얘기야? 직선의 그래프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뜻이죠. 그죠? 똑같습니다. 자, 직선 그려주면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그죠? 그러면서 x가 1일 때 함수값이 2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그래프인데 그런데 x가 지금 1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x가 1일 때 요 함수값이 지금 정의가 안 됐으니까 이 점은 지금 정의가 안 돼 있는 거야. 애들아 맞지? 근데 x가 1일 때는 지금 y값을 지금 얼마로 정의했어? 1로 정의했네. 그럼 x가 1일 때 y값 즉 그 점은 1,2가 아니고 뭐가 된다? 1,1이 돼서 이렇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gx의 정확한 그래프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에서 1,2라는 점에서는 끊겼고요. 그 대신에 어디가 정의가 되는 1,1이 정의가 되는 이러한 직선과 유사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x가 1로 갈 때 1이 한없이 가까이 갈 때 gx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 똑같습니다. 자, gx의 지금 극한값이니까 gx라는 그래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점 쪽으로 1쪽으로 가야 되는 거야.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것, 1보다 큰 쪽에서 가는 것. 여하튼 간에 이렇게 가까이 가든 이렇게 가까이 가든 이렇게 가까이 가는 점들의 gx의 값, y값들의 근사값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이 지금 얼마로 지금 가까이 가니? 2로 가까이 가잖아. 그죠? 그래서 얘의 값 역시 이건 뭐가 된다? 2가 된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치면 좀 아까 얘기했지만 요 2라는 값은 실제 함수 2하고는 실수 2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gx의 일종의 근사값인 거야. 상상의 값인 거야. 그죠? 자, 근데 요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이 2라는 요 값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gx 입장에서 1일 때 함수값을 한번 봐보자. 함수값은 뭐야? gx의 입장에서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해 주면 돼? 2를 대입해 주면 되잖아. 그죠? 근데 gx에다가 x에다가 2를 대입할 때 나오는 y값 얼마라고? 1이란 말이야. 아하, 하고 보니까 무슨 얘기냐? x가 1로 갈 때 gx의 극한값하고 실제로 x가 1일 때 gx의 함수값이 서로 다르구나.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fx 같은 경우는 x가 1로 갈 때 지금 fx의 극한값이 2잖아. 근데 실제 얘 같은 경우는 요 fx의 그래프가 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실제 요거 f1도 즉 fx의 x1일 때 함수값도 2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극한값과 함수값이 서로 같아. 하지만 gx 입장에서 보자면 gx는 gx의 x1에서의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서로 다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극한값과 함수값은 서로 다를 수가 있구나. 왜? 계속 얘기했잖아. 극한값은 뭐다? 상상의 값이고 근사값이기 때문에 함수값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1일 때 함수가 1일 때 값이 정의가 안 돼도 뭐는 나올 수 있다. 극한값은 정의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두 가지 케이스가 결과적으로 어떤 케이스냐? 이렇게 x가 a라는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요 fx 함수가 l로 수렴하는 한 가지 케이스를 지금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수렴하는 두 번째 경우 설명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먼저 기호로 쓰자면 리미트 극한값이야. x가 어디로 갔대? 무한대. 무슨 얘기냐? x가 오른쪽으로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지. 무한대는 한없이 커진다라는 건 한없이 커진다라는 상상의 수. 얘들아 맞냐? 그래서 fx가 이럴 때 l로 수렴한다. 또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감소한다. 무슨 얘기야?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진다라는 거야. 그죠? 그래프로 말하자면 한없이 왼쪽으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는 왼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프로 말하자면 플러스 무한대는 한없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얘들아 맞지? 그랬을 때 gx가 예를 들어서 m으로 수렴한다. 자, 얘는 그냥 간략하게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l로 수렴한다. 이 케이스야. 자, 그림으로 대강 그린다라고 치면 방금 설명했지만 x가 무한대로 간다. 무슨 얘기야?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한없이 가까이 갈 때, 한없이 오른쪽으로 갈 때 fx 즉 함수의 y값이 l로 수렴한다 라고 치면 얘가 만약에 l이라는 값이라고 치면 fx의 왼쪽은 상관없어. 그죠? 이 그래프가 오른쪽을 한없이 가까이 갈 때 오른쪽으로 막 나가니까 요 그래프의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이 가냐? l로 가까이 간다. 이런 케이스. 그죠? 이렇게 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오른쪽으로 한없이 갈 때 요 점들의 y 값이 지금 얼마에 가까이 가냐? l로 가까이 가잖아. 얘들아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케이스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마찬가지입니다. 자, m이라는 직선을 먼저 그리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 무슨 얘기냐?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오른쪽은 상관없어. 이렇게 왼쪽으로 한없이 가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래프의 이 y값이 어디에 가까이 간다? 그림처럼 m이라는 y값에 가까이 간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죠? 해서 자, 수렴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우리 수렴을 이렇게 정리합시다. 함수의 수렴. 자, 함수의 수렴이야. 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자면 fx의 극한. 여기서 말하는 함수가 만약에 fx라고 치면 fx의 극한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극한 값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극한은 곧 극한 값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 얘의 값이 만약에 존재하면 그러면 얘가 뭐다? 이 함수의 극한 값이 있다. 즉 수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자, 이 얘기를 좀 더 수학적으로 기호로 표시한다라고 치면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니까 리미트 fx
fx의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그 존재하는 값을 특정한 상수 L이라고 쓰자. 그랬을 때 fx의 극한의 x의 조건, x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특정한 실수 a에 한없이 가까이 가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가 한없이 오른쪽으로 간다,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도 되고, 또는 그래프가 한없이 왼쪽으로 간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도 된다. 무슨 얘기냐면 x의 조건에 관계없이 fx의 극한값만 존재하면, 그러면 fx의 극한값만 특정한 실수의 값으로 존재하면, 그러면 그 함수가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괜찮습니까? 자, 이제 요거에 반해서 바로 발산을 한번 해볼게요. 발산. 자, 발산의 정의는 아주 간단해.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입니다.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야. 그러니까 수렴만 확실하게 정의해두면 발산은 수렴의 반대가 발산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발산의 정의는 뭐냐? 수렴하지 않을 때 자, 수렴하지 않을 때가 발산이다. 자, 그럼 얘를 그래도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보자. 자, 함수의 발산. 자, 함수의 발산의 정의는 뭐냐? 수렴의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 존재했으면 됐으니까 발산의 정의는 뭐라고 하면 될까?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fx의 극한 또는 극한 값이 이거지 존재하지 않을 때, 이럴 때가 뭐라고 정의한다? 발산이라고 정의한다.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냐? 리미트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죠. 말 그대로 특정한 값으로 가지 않거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동이지. 그죠? 값이 왔다 갔다 하면서 특정한 값으로 가질 않거나, 아니면 플러스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거나, fx의 극한값이 fx의 y값이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면, 그죠? 이럴 때를 뭐라고 한다? 발산이라고 한다. 똑같아. 수렴할 때도 x의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fx의 극한값만 존재하면 수렴이었잖아. 그죠? 똑같습니다. fx의 극한의 극한값의 발산도 x의 조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곧 뭐가 된다? 발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도 뭐 x의 조건을 굳이 쓴다라고 치면 수렴하고 똑같아. 얘하고. 그죠? x가 특정한 값으로 가든, 또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든, 또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든, 그죠? 요거에 대해서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면 각각의 케이스를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fx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야. 이거는 그래프를 만약에 대강 그린다라고 치면 이런 거죠. 값이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거야. 이것처럼 fx의 함수값이 y값이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게 없는 거죠. 그죠? 이런 케이스가 되면 극한값이 없는 겁니다. 진동하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fx의 값, 즉 fx의 y값이 한없이 커진다. 무슨 얘기야? fx가 이렇게 y값이 한없이 위쪽으로 올라가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 점을 따라서 가면은 이 점들에 나오는 y값들이 한없이 커질 거 아니야. 얘들아, 맞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다. 똑같이 설명을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fx의 y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되니까 어떻게 되면 될까? 그래프가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 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얘는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얘는 진동하면서 수렴하는 특정한 값이 없는 경우죠. 그죠?
요 세 가지 경우가 뭐라고 정의하면 된다? 발산이라고 정의하면 된다. 하지만 발산의 정확한 정의는 뭐다? 수렴의 반대가 발산이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수렴과 발산을 정의를 했습니다.